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마음의 장소와도 같아서 정리되지 못한 마음과 맞닿아 더 큰 불안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정리하는 순간 이런 심리적인 불안과 혼란은 해소되기 시작한다. 물건들이 우리가 정해준 자리로 각자 위치해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과 조화는 놀라울 정도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마음 상태를 반영하며 반대로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우리 마음에 혼돈과 불안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자들의 집 정리는 무엇이 다를까? 벌써 6, 7년 전의 일이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것 없이 비슷한 아파트였는데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반전 매력을 느꼈던 집이 있다. 멋진 그림들이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집의 주인이 너무 젊어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30대 중반의 부부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았나 생각했는데 자수성가를 이룬 쪽이었다. 둘 다 전문직이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아내가 한 투자가 성공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덕분에 원하던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에 주변엔 숲이 있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실내는 한마디로 깔끔했다. 과도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소품은 일체 없었다. 부부가 모두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듯 심플한 미적 감각을 살린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가구도 딱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취향을 반영한 듯 디자인도 아름다웠지만 기능성과 품질도 높은 제품이었다. 특히 나무 의자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의자가 정말 멋져요. 좋아하는 북유럽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쓰면 쓸수록 만족스러워요. 첫눈에 반했는데 국내에 재고가 없어서 1년을 기다린 끝에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단종이 되었다는데 운이 좋았죠. 그럼 그전에는 어떤 걸 쓰셨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샀어요. 멋지고 예쁜 의자는 많았지만 이것만큼 마음에 드는 건 없었거든요. 조금 불편했지만 괜찮았어요. 불필요한 물건을 집에 들여놓고 참는 것보단 낫죠. 기다리는 설렘이 더 컸고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고나 할까? 원하는 것이 분명했고 목표가 뚜렷했다. 이런 성향은 초기 컨설팅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부부는 정리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하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단순히 물건을 보기 좋게 나열하거나 정돈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구분하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며 집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물건을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지 않게 되었어요. 적은 수의 물건을 소중히 쓰는 게 좋더라고요. 기능과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 구입한 물건은 10년 넘게 쓰죠. 물건 하나를 골라도 그 쓰임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그 물건이 놓을 공간까지 염두에 두었다. 마음에 들어도 집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는 단호하게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이었다. 둘러볼수록 부부의 개성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자신들이 꾸준히 업데이트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다. 집을 정리하는 일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 전문가의 역량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나도 긴장하게 된다. 컨설팅을 하면서 요청받은 지점은 개인 공간의 분리였다. 함께 살다 보니 개인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휴식과 충전에 필요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3개의 방을 지금은 구분 없이 쓰고 있지만 한 개는 침실로 다른 2개의 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논의 끝에 남편의 방은 남편의 취미를 한데 모은 공간으로 아내의 방은 글을 쓰는 작업실로 분리했다. 정리가 끝나고 부부는 각자의 방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 또한 결과에 뿌듯함을 느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만 각자의 시간도 존중해주는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이유는 짐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성공과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태도 덕분이 아니었을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손에 꼽고 싶은 점은 정돈과 조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집안의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집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무작정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며 정리된 환경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의외로 단순함을 존중하고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는 것을 선호했다. 물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집에 대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다. 세 번째는 물건이 적은 대신 가치 있는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룬다는 점이다.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공간을 넘어설 만큼 물건이 많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부자들은 공간에 맞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인 피로를 피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집의 크기가 크든 작든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적절히 배치하는 공간 활용법을 묻는 일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장소라는 점이다. 중요한 문서들은 분류해서 보관하고 재물과 재산에 관한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관하며 비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미리 예방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할 때 정돈, 조직, 미니멀리즘, 가치 있는 물건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했다. 특히 이들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는데 집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특별한 공간으로 여겼다. 그래서인지 그림이나 조각 등 가치 있는 예술품이나 컬렉션을 집에 두는 것을 선호했다. 언젠가 서재 책상 위에 작은 화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화병은 심플하지만 품격 있고 아름다웠다. 그 자체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무심코 놓인 화병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소품 하나도 세심하게 선택해서 책상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살려낸 것임에 틀림없었다. 가진 돈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듯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과도한 물건으로부터 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인상마저 풍겼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물건을 고르는 부자들의 안목은 배울 필요가 충분해 보인다. 비록 그 물건을 당장 사지 못하더라도 물건을 보는 안목은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기 어려운 것이고 그 안목이야말로 물건을 뛰어넘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들의 물건을 탐내기보다 그들이 지닌 높은 안목을 배우자. 그들은 마치 예술작품을 수집하듯이 섬세한 손길로 아름다운 물건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동을 느낀다. 또 물건을 고를 때 그들은 표면적인 가치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유행과 시장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신중하게 선택한다. 안목이 높은 사람이 고른 물건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 어떤 장소에서든 빛을 발한다. 실제로 내가 방문한 진짜 부자들의 집에는 오히려 물건이 적었다.
물건에 집착하기보다 시간과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100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업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마치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을 꺼내 들여다보는 듯했다. 희귀한 만년필인가 했는데 나도 아는 브랜드 제품이었다. 물론 비싼 물건이었지만 그가 가진 다른 명품에 비하면 과한 가격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섬세하게 다루었다. 아마도 그 물건과 함께한 추억과 감정이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소중히 보관해왔던 게 아닐까. 물건을 아껴 쓰는 부자들은 새로운 것에 빠르게 동요하지 않으며 물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소비의 무덤에 묻히는 대신 소유한 물건들과 장기간의 우정을 유지한다. 물건이 자기 삶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믿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감성과 소중함을 지켜간다. 삶을 빛내는 물건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옷과 옷장과 드레스룸에 대해 똑같은 고민을 할까? 부자들의 옷장은 어떤 모습일까? 부자들의 옷장을 살펴보면 정리된 상태 그 자체로 그들의 성공적인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옷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품질 좋은 옷을 보다 적게 보유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다. 옷은 수단일 뿐 이를 통해 더욱 깔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다. 나도 예전에 부자들의 옷장에 엄청나게 많은 옷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외로 옷이 많다고 느끼질 못했다. 오히려 과도하게 옷이 많은 부자들은 드물었다. 평범한 품질의 옷을 10벌 살 돈으로 좋은 옷 한 벌을 산다고나 할까. 자신에게 잘 어울릴 만한 옷을 고심해서 최소한으로 산 뒤 옷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옷장 속 공간을 넉넉하게 비워두었다. 옷장은 드레스룸의 일부로 존재하며 그 공간 안에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자가 되려면 마인드부터 바꾸라는 말이 있다. 부자들의 옷장 정리를 따라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배울 수 있을까? 집에 서재를 두는 것처럼 옷을 정리하는 일을 통해서도 성장을 위한 작은 성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꼽아보자. 옷장 정리는 옷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미지와 자신감을 강화시킨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부자들의 옷장이 갖고 있는 비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무리 큰 옷장이라도 옷이 많으면 빽빽하게 채워지고 그 순간 질서를 잃는다. 옷을 정리하는 일이 옷을 잘 걸거나 접는 것을 넘어서 정돈된 공간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품질이 좋은 옷, 언제 입어도 마음에 드는 옷만 보관함으로써 옷장 안의 공간과 집의 공간은 물론 내 마음의 공간까지 깔끔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용성과 빈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자주 입는 옷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주 입지 않은 옷들은 상단이나 하단에 정리한다. 옷의 형태와 소재에 따라 적절한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데 드레스나 점퍼수트 등 색다른 디자인의 옷들은 다른 옷들과 구분하여 걸어두고 민감한 소재의 옷들은 통풍이 잘 되는 커버를 씌워 손상을 방지한다. 옷을 보관할 공간이 충분해서 계절의 바뀜과 상관없이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지만 공간이 비좁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시즌별로 옷들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옷장을 한번 정리했다면 이후에는 어떤 옷을 내 옷장 안에 걸어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공간을 넘어서는 쇼핑을 한다면 어질러지는 것은 순간일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옷들을 선택하여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렇기에 옷의 품질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저렴한 옷을 여러 벌 사느니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옷은 중요한 사회적 코드로 읽힌다.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옷을 잘 갖춰 입자.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조화롭게 코디한 사람을 보면 시선이 머문다. 똑같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어도 누군가는 세련되고 멋진 룩을 완성한다. 옷은 무엇을 사서 입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도 중요하다. 옷장에서 꺼냈다가 다시 들어가는 옷들은 깨끗하게 세탁하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무질서한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옷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과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혼란이 줄어든다.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고를 때마다 짜증과 한숨이 난다면 정리가 필요할 때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희숙 저자의 잘되는 집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잘되는 집들의 공간, 지난 시간 부자들의 서재에 이어서 오늘은 부자들의 집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나니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었어요. 집을 정리했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깟 정리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냐 싶겠지만 제게는 그랬어요. 하나를 정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본문 중에 어떤 고객에 대한 소개글이었는데요. 단지 집을 정리했을 뿐인데 생기는 변화와 느낌은 집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자신감, 에너지, 자유, 안정감 등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와 관련된 잘되는 집들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집도 이제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낭독을 통해 좋은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더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